서울 은평구 낡은 다세대 주택 4층 옥탑방. 2024년 11월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김민수는 잠결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혀진다. 새벽 4시 2분. 또 시작이었다. 땡, 땡, 땡. 피아노 소리였다. 쇼팽의 녹턴이었다. 느리고 애절하게 마치 누군가의 긴 한숨처럼 흘러나오는 선율. 민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11월의 새벽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소리의 출처를 확인해야 했다. 바로 옆 501호 옥탑방이었다. 3개월 전부터였다. 매일 새벽 4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이 흘러나왔다. 처음엔 누가 피아노를 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501호는 6개월째 비어있는 집이었다. 부동산에서도 확인했다. 전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민수는 벽에 귀를 대보았다. 소리는 분명 501호에서 들려왔다. 녹음된 음악이 아니었다. 건반을 누르는 미묘한 터치의 차이, 페달을 밟는 소리까지 들렸다. 살아있는 연주였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보, 또 들려? 아내 지혜가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5년 차.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부부에게 이 옥탑방은 첫 보금자리였다. 월세 50만 원. 좁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3개월째 계속되는 이 기묘한 현상은 그들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다시 얘기해 볼게. 민수의 말에 지혜는 대답 대신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피아노 소리는 정확히 15분간 이어졌다. 새벽 4시 17분.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다. 민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 전날도 똑같았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4시 17분에 끝났다. 15분. 왜 하필 15분일까? 아침 7시.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IT 중소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그의 이성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계단에서 2층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와 마주쳤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이 건물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했다. 할머니, 혹시 새벽에 피아노 소리 들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들었지. 나도 잠을 못 자. 처음엔 누가 연습하나 했는데 그 집 비었잖아. 그럼 할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지. 무섭다고. 501호는 원래 그런 집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 집이요? 10년 전에도 거기 살던 사람이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야반도주했어. 그 뒤로도 사람들이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 오래 사는 사람이 없었어.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부동산에서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다. 할머니, 그럼 혹시 그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나도 잘은 모르지. 하지만 오래전에 거기 살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어. 자세한 건 모르겠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민수는 그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피아노 소리로 가득했다. 쇼팽의 녹턴. 왜 하필 그 곡일까? 왜 새벽 4시일까? 왜 15분일까? 점심시간 그는 포털 사이트에서 옥탑방 괴담, 새벽 피아노 소리, 빈집, 소리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배관 소리나
벽 틈새의 공명 현상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건 달랐다. 명백한 피아노 연주였다. 그것도 수준급의 연주였다. 민수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동료 성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야.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다. 성진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완전 심령 현상 아니야? 너 그 집 계약하기 전에 확인 안 해봤어? 뭘 확인해? 부동산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즘 앱 있잖아. 사고 물건 알려주는 거. 한번 검색해봐. 민수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해당 앱을 다운받고 주소를 입력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가고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 주소지에서 특이사항 없음. 아무것도 안 뜨네. 민수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진짜 미스터리네. 오컬트 전문가한테 의뢰해볼까? 야, 장난하지 마.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도 고려하고 있었다. 퇴근 후 민수는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50대 남자 관리인이 무심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501호 얘기죠?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 확인은 해보셨어요? 새벽에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낮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CCTV는요? 옥상에 CCTV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관리인의 답변은 성의 없었다. 민수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그럼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을까요? 집주인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좀 주시면. 개인정보라 못 드립니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었다. 민수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녹음 앱을 켜둔 상태였다. 이번엔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4시 정각. 피아노 소리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즉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섰다. 소리는 더 선명했다. 501호 문 앞까지 다가갔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 그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당연했다. 그는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다. 피아노 소리가 생생했다. 누군가 건반을 누르는 소리, 페달을 밟는 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진짜 숨소리였다. 가쁜 호흡, 노인의 호흡처럼 들렸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순간 1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재빨리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15분 후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민수는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보았다.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쇼팽 녹턴 9번 2번. 약 15분간의 연주. 하지만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까? 경찰, 관리사무소? 누가 믿어줄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에 반차를 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동네 부동산을 다시 찾아갔다. 계약할 때와 다른 직원이 있었다. 30대 여자 직원이었다. 501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민수의 말에 여자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501호요? 거기. 왜요? 제가 옆집에 사는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이상한 일이요? 여자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새벽에 피아노 소리 들으시죠? 민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계약서 가지러 그 집 갔을 때 낮인데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주인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입자가 자꾸 나간다고. 집주인이요? 집주인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자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제가 드렸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라. 감사합니다. 꼭 비밀 지킬게요. 민수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60대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은평구 다세대 500호에 사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501호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새벽에 그 집에서 피아노 소리 나는 거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 이정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게 대체 뭡니까? 빈집인데 어떻게 소리가 날 수 있죠?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 번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속인이나 그런 분한테 다 해봤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굿도 했고 스님도 모셨고 심지어 구조적 문제인가 싶어서 인테리어 업체도 불렀습니다. 배관, 벽, 바닥 다 뜯어봤어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 집은 그런 집인가 봅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집주인조차 포기한 상황이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집에서 누가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웃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이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15년 전에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는 평생 그 옥탑방에서 사셨어요. 제가 모시고 살자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하셨죠. 혼자 사시다가 치매가 오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들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에 대고 들려주었다.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녹음한 겁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정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 곡, 쇼팽 녹턴이네요. 네, 맞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이 곡이 정확히 15분간 연주됩니다. 15분.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이 곡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이었어요. 항상 이 곡을 연주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요. 소음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치지 못하셨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다. 옥탑방은 방음이 안 되잖아요. 이웃들 눈치 보느라 한평생 피아노를 못 치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가장 큰 한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음껏 치고 싶다고.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새벽 4시면 항상 일어나셨어요. 그 시간이 제일 조용하다고. 이웃들이 다 자는 시간이니까 그때라도 작은 소리로 연습하셨죠. 15분. 딱 15분만. 그 이상은 미안해서 못 치신다고. 전화기 너머로 이정훈의 흐느낌이 들렸다. 제가 미안합니다. 어머니를 옥탑방에 혼자 두고 피아노 한 대 마음껏 칠 수 있는 집을 마련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입니다. 민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귀신이 아니었다. 원한이 아니었다. 이건 그리움이었다. 평생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간절함이었다. 혹시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을 때 특별히 하시던 게 있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음악을 들으셨어요. 요양원에서 제가 작은 스피커를 갖다 드렸죠.
어머니는 그걸로 매일 피아노 곡을 들으셨어요. 특히 이 쇼팽 녹턴을.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했다. 피아노 소리, 치매 할머니, 음악 스피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님이 쓰시던 스피커, 혹시 지금도 그 집에 있나요? 글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 정리할 때 대부분 버렸는데 작은 물건들은 그냥 뒀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한번 집 안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시겠다면 오늘 오후에 제가 열쇠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민수는 501호 앞에서 이정훈을 만났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척한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오랜 세월 이 문제로 고민했음이 역력했다. 들어가시죠. 이정훈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좁은 옥탑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장판, 누렇게 변한 벽지, 작은 부엌, 15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어머니가 40년을 여기서 사셨습니다. 이정훈이 쓸쓸하게 말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 둘 키우시느라 이 좁은 집이 우리 3남매의 전부였죠. 민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 한쪽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뭔가 오래 붙어 있다가 떼어낸 흔적 같았다. 여기 뭐가 있었나요? 아, 거기요? 어머니 피아노 있던 자리입니다. 피아노요? 네. 아주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였어요. 어머니가 20대 때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사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못 치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땐 가끔 쳤는데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그것도 못하게 됐죠.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그 피아노 앞에 그냥 앉아만 계셨어요. 건반은 누르지도 못하고 그냥 만지기만 하시면서 제가 중학생 때 그 모습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용돈 모아서 헤드폰 사드렸어요. 헤드폰 끼고 치시라고. 헤드폰으로요? 네. 그럼 소리가 안 나니까요.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연습하셨습니다. 헤드폰 끼고 혼자 피아노를 치시면서 울고 계실 때도 많았어요.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소리 없이 건반을 두드리며 울던 한 여자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피아노는 어디 갔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기 전에 처분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그게 또 미안했습니다. 이정훈은 방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작은 수납장 안에 어머니 물건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민수는 수납장을 열었다. 먼지 쌓인 낡은 악보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검은색 물체 하나. AI 스피커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동그란 원통형 스피커. 겉면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민수는 옷소매로 먼지를 닦아냈다. 스피커 윗면에 작은 LED 램프가 보였다. 이게 어머님이 쓰시던 스피커인가요? 아, 그거. 제가 5년 전쯤 사드렸던 거예요. 요양원에 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음악 듣고 싶어 하셔서 5년 전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다. 민수는 스피커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정훈도 함께 따라왔다. 민수는 스피커를 충전기에 연결했다. LED 램프가 천천히 빨간색으로 켜졌다. 충전 중이라는 표시였다. 이거 아직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5년이나 방치됐는데. 하지만 30분 후 LED 램프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충전 완료.
민수는 스피커 윗면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안녕하세요. AI 음성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정훈이 눈을 크게 떴다. 작동하네요. 민수는 스피커에 연결된 계정을 확인했다. 이정훈의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강수연. 민수는 재생 목록을 확인했다. 쇼팽 녹턴 9번 2번. 그 곡만 수백 번 반복 재생된 기록이 있었다. 어머님이 이 곡을 매일 들으셨나 봐요. 네. 요양원에서도 계속 들으셨어요. 이 곡만 하루 종일. 민수는 스피커 설정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다. 알람 설정. 매일 새벽 4시. 쇼팽 녹턴 9번 2번 재생. 15분 후 자동 종료. 이거예요. 민수가 소리쳤다. 어머님이 설정해 두신 알람이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우는 스피커 화면을 빤히 들여다봤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이 음악을 들으셨다는 거군요. 네. 치매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으셨어도 이 시간만큼은 기억하셨나 봐요. 평생 피아노 치시던 그 시간. 민수의 말에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다. 이정우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피커가 500kg에 있었는데 어떻게 충전이 됐을까요? 전기도 끊겼을 텐데. 아, 그건. 이정훈이 얼굴을 들었다. 제가 관리비는 계속 내고 있거든요. 전기도 안 끊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럼 이 스피커가 5년 동안 계속 충전되면서 매일 알람을 울렸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이 스피커는 배터리 성능이 좋거든요. 한번 완충하면 며칠은 갑니다. 미스터리는 풀렸다. 귀신도 초자연 현상도 아니었다. 치매 할머니가 설정해둔 알람이 5년 동안 매일 울렸던 것이다. 하지만 왜 민수는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그날 밤, 민수는 아내 지혜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그분이 얼마나 피아노를 치고 싶으셨을까. 평생을 참고 사셨대. 이웃 눈치 보느라 너무 안타깝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제 원인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매일 새벽에 그 소리 들으면 계속 그 할머니 생각날 것 같아.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뭐, 할머니가 평생 못 들려주셨던 연주잖아. 우리라도 들어주자. 그게 예의 같아. 지혜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건물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관리인은 여전히 무심한 얼굴이었다. 또 501호 얘기입니까? 네, 이번엔 해결책을 찾았어요.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다. AI 스피커 이야기, 강수연 할머니 이야기, 알람 설정 이야기. 관리인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제가 이웃들한테 설명할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아닙니다. 관리인이 민수의 말을 끊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건물 관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관리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관리인은 건물 모든 세대를 돌며 사정을 설명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이웃들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2층의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래서 그렇게 슬픈 소리였구나. 나도 모르게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먹먹했거든. 3층의 젊은 부부도 이해한다고 했다.
우리 아기가 가끔 깨긴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1층의 대학생도 흔쾌히 동의했다. 저도 음악 전공인데요. 그런 사연이라면 오히려 영광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 더 이상 귀신 이야기도 공포도 없었다. 모두가 강수연 할머니의 마지막 연주를 함께 듣기로 했다. 하지만 이정우는 다른 생각을 했다. 스피커 전원을 끄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이웃들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이젠 마음껏 들려주셔야죠. 하지만 집주인께서 결정하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이정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새벽 4시, 민수와 지혜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슬프고 아름다웠다. 한 여자의 꿈이 담긴 선율. 평생 이루지 못한 소망이 담긴 음악. 민수는 눈을 감고 들었다. 옆에서 지혜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15분이 흐르고 음악이 멈췄다. 정적 속에서 민수는 깨달았다. 이 소리는 원망이 아니었다. 한탄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이었다. 음악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리고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 다음 날, 민수는 특별한 일을 계획했다. 건물 주민들을 모두 모았다. 1층부터 4층까지 총 8가구. 다들 궁금한 얼굴로 모였다. 오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내일 새벽 4시. 우리 모두 함께 501호 앞에 모여서 그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요? 강수연 할머니를 위한 작은 추모의 시간으로요.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참석할게.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동의했다. 젊은 부부, 대학생, 3층에 혼자 사는 남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새벽 4시, 4층 복도에서 만나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지혜도 함께 일어났다. 두 사람은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와 있었다. 손에 작은 초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추모초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켰던 거야. 이어서 3층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다. 대학생도 왔다. 1층의 노부부도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3층에 혼자 사는 남자도 수줍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정훈도 와 있었다. 집주인 아저씨,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모두가 501호 문 앞에 섰다. 조용한 새벽, 8가구 15명의 사람들이 복도에 모였다. 새벽 4시 정각,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 느리고 애절한 선율이 좁은 복도를 채웠다. 박순자 할머니가 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가 눈을 감고 듣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가만히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15분간의 연주.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기도 울지 않았다. 모두가 강수연 할머니의 마지막 연주를 들어주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다.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다른 이들도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이정우는 501호 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날 이후 새벽 4시의 피아노 소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건물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는 화장실에 가는 길에, 누군가는 물 한 잔 마시면서 모두가 강수연 할머니의 연주를 들어주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출근길에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요즘 잘 주무세요? 응, 오히려 잘 자.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시 잘 자게 되더라고. 정말요? 그래, 신기하지?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자장가 같아. 3층의 젊은 엄마도 비슷한 말을 했다. 우리 아기도 이제 안 깨요. 오히려 그 음악 들으면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태교 음악처럼요. 대학생은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형, 저 요즘 작곡 공부하는데요. 그 음악 들으면 영감이 떠올라요. 아침마다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서로 인사도 잘 안 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강수연 할머니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연주 참 좋았어요. 그러게요. 오늘따라 더 애절하던데요. 같은 음악, 같은 시간이었지만 매일 다르게 들렸다. 어떤 날은 슬프게, 어떤 날은 평화롭게, 어떤 날은 그리운 느낌으로. 민수는 이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 조심스럽게 강수연 할머니의 사연과 건물 이웃들의 이야기를.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눈물이 나네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이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음악 들려주셔서.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공유도 수천 번 되었다. 어느 기자가 연락을 해왔다. 취재해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민수는 이정훈과 상의했다. 이정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다. 한 일간지의 사회면에 크게 실렸다. 새벽 4시에 피아노 한침의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선율. 기사는 강수연 할머니의 삶을 조명했다. 20대에 피아노를 배웠던 일. 결혼 후 옥탑방에서 3남매를 키운 일. 피아노 선생님으로 동네 아이들을 가르쳤던 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소음 때문에 평생 마음껏 연주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치매에 걸린 후에도 매일 새벽 4시면 피아노 앞에 앉으려 했던 일. 요양원 직원이 증언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서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마치 건반을 치는 것처럼. 그때마다 쇼팽 음악을 들려드리면 편안해 하셨죠.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강수연 할머니는 평생 이웃을 배려하며 사셨다. 좁은 옥탑방에서 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았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 5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음악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까.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다. TV 뉴스에서도 다뤘다. 기자가 직접 건물을 찾아왔다. 이웃분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처음엔 무서웠어요. 귀신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연주하고 싶으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젊은 엄마도 인터뷰했다. 우리 아기가 그 음악 들으면서 자라요. 저는 그게 좋아요.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자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크면 이 이야기 꼭 해줄 거예요. 대학생도 나왔다. 저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배웠어요. 음악은 누군가를 위한 거구나.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구나. 할머니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뉴스가 방영된 후 건물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저희도 새벽 4시에 그 음악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 헌화하고 싶은데요. 이정우는 501호 문 앞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작은 피아노 모형, 그리고 방명록.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글을 남겼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들려주셔서 저도 엄마 생각이 났어요. 더 잘해드릴 걸. 평생 참고 사신 당신의 삶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마음껏 연주하세요. 하늘에서 방명록은 금방 가득 찼다. 이정우는 새 노트를 계속 비치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501호 문을 어루만졌다. 수연아. 박순자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혹시 강수연 할머니를 아셨어요? 네. 저는 50년 전 수연이 친구였어요. 그 할머니는 박영숙이라고 했다. 강수연과 같은 음대를 다녔던 친구였다. 수연이는 우리 중에서 제일 재능이 있었어요. 피아노도 제일 잘 쳤고 교수님들이 다 아끼셨죠. 졸업하면 유학 가서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수연이는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피아노를 포기했죠. 제가 몇 번 연락했지만 수연이가 만나주질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웠나 봐요. 친구들은 다 피아니스트나 교수가 됐는데 자기만. 박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뉴스 보고 알았어요. 수연이가 여기서 살았다는 걸. 그렇게 좁은 옥탑방에서 피아노도 제대로 못 치고. 미안해요, 수연아. 내가 더 자주 찾아볼 걸. 민수는 박영숙 할머니를 501호 안으로 안내했다. 할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기가 수연이가 40년 살던 곳이구나. 할머니는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 손을 댔다. 여기서 얼마나 치고 싶었을까. 그때 이정훈이 도착했다. 박영숙 할머니를 보고 놀랐다. 박 선생님, 정훈이구나. 많이 컸네.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어렸을 때 몇 번 뵀어요. 그래,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아들이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두 사람은 강수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영숙 할머니는 옛날 사진을 꺼냈다. 이거 봐. 우리 음대 시절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20살 남짓한 젊은 여성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강수연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눈빛이 살아 있었다. 이때가 수연이 제일 행복했을 때야. 매일 피아노 치고 꿈꾸고.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저 환한 웃음이 옥탑방 4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박영숙 할머니의 방문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강수연 할머니가 가르쳤던 옛 제자들이었다. 지금은 40대, 50대가 된 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한 여자가 말했다. 지금은 중학교 음악 교사라고 했다. 저는 가난한 집 애였어요. 레슨비도 제대로 못 냈죠. 그런데 선생님은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악보도 사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저도요. 다른 남자가 거들었다. 지금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다. 선생님은 돈 때문에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제가 피아노 학원 시작할 때 선생님 생각하면서 다짐했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옛 제자들은 501호 앞에 모여 추억을 나눴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잘 계세요. 그들은 하나씩 헌화하고 돌아갔다. 이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어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무대에서 연주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이정우는 501호 문에 대고 속삭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 4시에 맞춰 건물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처음엔 몇 명이었다가 10명, 20명, 급기야 50명까지. 좁은 건물 계단과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웃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3층의 젊은 엄마가 민수에게 말했다. 아기가 사람들 소리에 놀라서 깨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요. 박순자 할머니도 걱정했다. 좋은 일이긴 한데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계단이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민수는 이정훈과 긴급 회의를 했다. 통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방문 예약제로 하면 어떨까요? 한 번에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제안했다. 차라리 스피커를 밖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밖으로요? 응. 옥상이나 1층 같은데. 그럼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잖아. 좋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정훈이 난색을 표했다. 그건 어머니가 원하신 게 아닐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 방에서 그 피아노 앞에서 음악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침묵했다. 결국 절충안이 나왔다. 건물 1층 입구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해서 소리를 중계하기로 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1층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4층까지 올라오는 것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또한 이정우는 온라인 생중계를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매일 새벽 4시 연주를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채널 이름은 수연의 피아노였다. 첫 방송 시청자는 50명이었다. 일주일 후 500명, 한 달 후 5,000명. 석 달이 지나자 매일 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했다. 댓글창은 뜨거웠다. 매일 밤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할머니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저도 엄마한테 잘해야겠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심지어 외국인 시청자들도 생겼다. Beautiful music from Korea. This is the most touching story I've ever heard. Grandma's love is universal. 수연의 피아노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어느 날, 한 클래식 음악 평론가가 채널에 댓글을 남겼다. 이 연주는 녹음입니다. 하지만 녹음 속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강수연 할머니의 사랑, 그리움, 그리고 희망. 모든 것이 이 쇼팽 녹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 댓글이 화제가 되었다. 음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 클래식 레이블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쇼팽 곡들을 모아 추모 앨범을 만들면 어떨까요? 수익금은 전액 음악 장학금으로 기부하고요. 이정우는 동의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았다. 앨범 제작이 시작됐다. 유명 피아니스트들이 자원했다. 무료로 연주하겠습니다. 강수연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영광입니다. 녹음 작업이 진행됐다. 쇼팽 녹턴 전곡, 발라드, 왈츠, 강수연 할머니가 평생 치고 싶어 했던 곡들. 앨범 표지는 옥탑방 창문 사진으로 했다. 새벽 4시에 어스름한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그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피아노 그림자. 제목은 새벽 4시의 피아노, 강수연을 추모하며였다. 앨범이 출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발매 첫 주에 클래식 차트 1위에 올랐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강수연 음악장학재단으로 들어갔다. 이정우는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가난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하고 싶으셨던 일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첫 해에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강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이 민수를 찾아왔다. 고등학생 여자아이였다. 오빠, 감사해요. 오빠가 할머니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장학금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강수연 할머니 덕분이야. 저 나중에 꼭 피아니스트 될게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게요. 민수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며 확신했다. 강수연 할머니의 꿈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1년이 흘렀다. 수연의 피아노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매일 새벽 4시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접속해 함께 음악을 들었다. 건물도 변화했다. 이정우는 1층 공간을 작은 전시관으로 꾸몄다. 강수연 추모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머니의 사진, 옛날 악보, 제자들이 보낸 편지, 피아노 건반 모형 등이 전시됐다. 가장 중심에는 그 AI 스피커가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돼 있었다.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다. 하지만 이제는 전시관 안에 더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 소리가 나왔다. 사람들은 낮에 전시관을 방문했다. 강수연 할머니의 삶을 배우고 추모했다. 방명록은 수십 권이 쌓였다. 민수와 지혜도 변화가 있었다. 지혜가 임신을 했다. 5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기쁨이었다. 여보, 우리 아기 태명 뭐로 할까? 글쎄, 뭐가 좋을까? 수연이 어때? 민수의 제안에 지혜가 웃었다. 좋아. 강수연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라는 의미로. 두 사람은 매일 새벽 4시 뱃속의 아기와 함께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태교 음악이자 기도였다. 수연아, 잘 듣고 있니? 이게 할머니의 사랑이야. 지혜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다. 그는 강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제목은 새벽 4시의 피아노입니다. 한 여성의 삶, 꿈,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이정우는 고민했다. 어머니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가족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이정우는 동생들을 불렀다. 세 남매가 15년 만에 501호 앞에 모였다. 동생 정민은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막내 정수는 미국에 있었다가 이번에 특별히 귀국했다. 형, 다큐멘터리 만든대요? 정미가 물었다. 응. 그런데 나는 좀 망설여져. 엄마 사생활이. 아니에요. 형, 정수가 말했다. 엄마는 평생 숨어 사셨잖아요. 좁은 옥탑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해요.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정수 말이 맞아. 정미도 동의했다. 엄마는 무대에서 한 번도 연주 못하셨어. 이제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실 수 있게 해드려요. 세 남매는 의견을 모았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허락하기로 했다. 촬영이 시작됐다. 감독은 501호, 옥탑방 계단, 전시관, 그리고 이웃들을 인터뷰했다. 박순자 할머니, 젊은 부부, 대학생, 모두가 카메라 앞에 섰다. 강수연 할머니는 우리 건물의 수호천사였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매일 새벽 음악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죠.
감독은 옛 제자들도 찾아갔다. 중학교 음악 교사, 피아노 학원 원장, 그리고 지금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된 한 여성. 강수연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말했다. 저는 가난한 집 애였어요. 피아노 레슨은커녕 피아노 한번 만져보기 힘들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무료로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받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감독이 물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 보면 내가 행복하다고. 선생님은 당신이 못 이룬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카메라는 그 피아니스트의 눈물을 담았다. 촬영은 6개월간 계속됐다. 감독은 강수연 할머니의 옛사진도 찾아냈다. 20대 음대생 시절, 30대 새색시 시절, 40대 중년 시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피아노를 바라보는 눈빛. 마지막 촬영은 501호 안에서 이뤄졌다. 이정훈이 어머니의 유품을 하나씩 꺼냈다. 낡은 악보, 제자들이 준 편지, 그리고 작은 일기장. 이게 엄마 일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했는데 차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정훈의 손이 떨렸다. 감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읽어보셔도 될까요? 카메라는 끄겠습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독과 스태프들이 물러났다. 이정훈은 혼자 일기장을 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정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입학금이 부족해서 피아노를 팔까 고민했다. 결국 참았다. 이 피아노는 나의 마지막 꿈이다. 1990년 7월 23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피아노를 쳤다. 아주 작은 소리로. 이웃들 안 들릴 만큼. 그래도 행복했다. 15분이었지만 천국 같았다. 1995년 11월 30일 정미가 대학에 붙었다. 기쁘다.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다. 피아노를 팔아야 할 것 같다. 아니, 참자. 조금만 더 참자. 2000년 4월 10일 정수도 대학생이 됐다.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보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피아노도 이제 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200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정훈이가 작은 스피커를 선물로 줬다. 음악을 들으라고. 고맙다, 아들아. 이제 나는 이것으로 피아노를 칠 거야. 매일 새벽 4시에 우리만의 시간에. 2008년 6월 17일. 요즘 자꾸 깜빡한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새벽 4시만은 기억한다. 피아노 치던 그 시간. 그것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2009년 2월 3일. 오늘 정훈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다. 슬프다. 하지만 이해한다. 내가 너무 많이 잊어버린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돼서. 2009년 2월 28일. 마지막 일기다. 내일 요양원에 간다. 스피커를 가져갈 수 있을까? 매일 새벽 4시.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부탁이다. 누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내 스피커를 501호에 두고 가겠다. 그곳이 내 집이다. 거기서 매일 새벽 4시에 피아노가 울리게 해달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정훈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큐멘터리 새벽 4시에 피아노가 개봉했다. 첫 주 관객 수는 기대 이상이었다. 작은 예술 영화관에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형 상영관으로 확대됐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울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두가 강수연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곱씹었다. 매일 새벽 4시에 피아노가 울리게 해달라. 영화 포스터에 새겨진 그 문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개봉 2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SNS는 감상평으로 넘쳐났다. 평생 가슴에 남을 영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사랑한다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이웃의 소음이 이제 다르게 들려요. 영화는 각종 영화제에 초청됐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 영화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웃을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강수연 할머니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외국 언론도 관심을 가졌다. The Piano at 4 a.m. A Story of Love and Sacrifice.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실었다. BBC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CNN은 올해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선정했다. 이정우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평생 옥탑방에서 조용히 사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은. 어머니, 이제 세계적인 스타세요. 그는 501호 앞에서 매일 그렇게 말했다. 한편 강수연 음악 장학재단은 점점 커졌다. 영화 수익금과 앨범 판매 수익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날아온 기부금으로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했다. 재단은 매년 100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가난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 그들은 모두 강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배웠다. 그리고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음악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장학생 중 몇 명은 이미 프로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다. 그들은 콘서트 때마다 강수연 할머니를 추모하는 곡을 연주했다. 쇼팽 녹턴 9번 2번. 이 곡을 강수연 할머니께 바칩니다. 그들의 연주는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민수의 아내 지혜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이름은 수연이었다. 강수연 할머니에게서 따온 이름이었다. 수연아,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게. 민수는 딸을 안고 매일 새벽 4시 피아노 소리를 들려줬다. 아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다. 이상하게 이 음악 들으면 애가 안 울어요. 지혜가 신기해했다. 할머니가 지켜주시는 거야. 민수는 그렇게 믿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강수연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하겠다는 것이었다. 평생 음악 교육에 헌신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정우는 청와대에서 훈장을 받았다. 세 남매가 함께 참석했다.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훈장 수여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이웃들한테 미안하다. 소음 때문에 피해를 줘서. 어머니는 끝까지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기자들도 참석자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저녁 이정우는 501호를 방문했다. 오랜만에 혼자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는 바닥에 앉았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헤드폰을 끼고 조용히 혼자서. 왜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한 번쯤은 크게 치셔도 됐잖아요. 하지만 이정우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꿈을 양보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갔다. 이정우는 그 방에서 밤을 새웠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새벽 4시가 되었다. 1층 전시관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물 전체에 퍼진 음악, 쇼팽의 녹턴.
이정우는 눈을 감고 들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고생했어. 환청일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15분간의 연주가 끝났다. 정적이 찾아왔다. 이정우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3년이 흘렀다. 강수연 추모관은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찾아왔다. 추모관은 확장됐다. 건물 1층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강수연 할머니의 생애를 연대기로 정리한 전시, 제자들의 증언 영상, 그리고 작은 음악 공연장까지 갖췄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장학생들이 이곳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무료 공연이었다.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었다. 강수연 할머니가 평생 꿈꿨던 것처럼 음악은 모두의 것이다. 공연장 입구에 새겨진 문구였다. 민수의 딸 수연이는 3살이 되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신기하게도 피아노에 관심을 보였다. 아빠, 피아노 치고 싶어. 그래? 우리 수연이가? 민수는 딸을 데리고 추모관을 찾았다. 공연장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었다. 이정훈이 어머니를 추모하며 기증한 것이었다. 수연아, 한번 쳐볼까? 민수가 딸을 피아노 앞에 앉혔다. 작은 손이 건반을 두드렸다. 서툴렀지만 아름다웠다. 이정훈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민수 씨, 수연이한테 피아노 가르칠 생각 있어요? 글쎄요. 아직 어린데 우리 장학재단에서 무료로 레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린이들 대상으로요. 정말요? 네. 강수연 할머니처럼 경제적 이유로 음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려고 만들었어요. 민수는 고마웠다. 딸이 음악을 배울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꼭 등록할게요. 수연이는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추모관 공연장에서. 선생님은 강수연 할머니의 옛 제자였다. 수연아, 피아노는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을 전하는 거야. 선생님의 말에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3살 아이가 이해했을 리 없지만 그 말은 수연이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 무렵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 출신의 장 피에르. 그는 강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직접 한국에 왔다. 저도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한 선생님이 저를 무료로 가르쳐 주셨어요. 강수연 선생님처럼. 장 피에르는 추모관에서 특별 공연을 열었다. 무료 공연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스피커로 들었다. 그는 쇼팽 녹턴 9번 2번을 연주했다. 강수연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곡. 연주가 끝나고 장 피에르는 말했다. 이 곡을 강수연 선생님께 바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공연 후 장 피에르는 이정훈을 만났다. 어머님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머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2사람은 501호 앞에 함께 섰다. 장 피에르는 깊이 고개 숙여 묵념했다. 한편 수연의 피아노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매일 밤 방송을 이어갔다. 구독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접속했다.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오후이거나 저녁이었다. 시차를 고려해 낮 시간대에도 재방송을 했다. 24시간 내내 누군가는 강수연 할머니의 음악을 듣고 있었다. 댓글창은 여러 언어로 가득 찼다. Thank you, Grandma Soyeon.
Merci pour votre musique. Gracias por tu amor. Obrigado pela sua dedicação.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유엔에서 연락이 왔다. 강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 개인의 희생과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정우는 동의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기뻤다. 등재 심사 과정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강수연 할머니의 삶을 연구했다. 그들은 놀라워했다. 이런 삶이 가능했다니. 40년을 참고 사셨다니. 이웃을 위해 꿈을 포기하셨다니. 심사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강수연 할머니의 일기, 사진, 음악, 그리고 AI 스피커까지 모두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 영원히 보존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인증서를 전달했다. 그날 추모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행사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이정훈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큰 부도 없으셨죠.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웃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비록 무대에는 서지 못하셨지만, 어머니의 음악은 지금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가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러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소란이냐. 조용히 하자. 어머니는 끝까지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행사가 끝나고 새벽 4시가 되었다. 추모관의 모든 불이 꺼졌다. 오직 무대 위의 그랜드 피아노만 조명을 받았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 녹음이 아니라 실제 연주였다. 장 피에르가 직접 연주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들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소리 내지 않았다. 15분간의 연주.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모두가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누군가 속삭였다. 네, 보고 계실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날 밤, 전 세계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중계를 시청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동시 시청자 수였다. 강수연 할머니의 이름은 그렇게 역사에 남았다. 10년이 흘렀다. 2034년, 민수의 딸 수연이는 13살이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 피아노 실력이 프로 수준에 달했다. 아빠, 나 콩쿠르 나가고 싶어. 정말? 어떤 콩쿠르? 쇼팽 국제 콩쿠르요. 민수는 놀랐다. 쇼팽 국제 콩쿠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피아노 대회였다. 수연아, 그건 너무 어려운데. 알아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강수연 할머니처럼요. 민수는 딸의 눈을 보았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았어. 해보자. 수연이는 1년간 준비했다. 매일 8시간씩 연습했다.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평생 연습하고 싶으셨을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감사해야지. 수연이의 각오였다. 드디어 콩쿠르 날이 왔다.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의 도시.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 피아니스트들이 경쟁했다. 수연이는 떨렸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할머니가 함께 계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수연이는 쇼팽 녹턴 9번 2번을 연주했다. 강수연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곡, 수연이가 평생 들어온 곡, 피아노를 치는 동안 수연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좁은 옥탑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조용히 연습하시던 모습, 이웃을 배려하느라 소리도 못 내시던 모습. 할머니, 제가 대신 들려드릴게요. 할머니의 음악을요. 수연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췄다. 연주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이 일어섰다. 관객들도 모두 일어섰다. 기립박수.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다. 결과 발표. 수연이는 1등을 했다. 13살 소녀가 쇼팽 국제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된 것이었다. 시상식에서 수연이는 말했다. 이 상을 강수연 할머니께 바칩니다. 할머니가 평생 꿈꾸셨던 무대. 제가 대신 섰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전 세계가 감동했다. 뉴스는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강수연의 후예, 세계를 감동시키다. 10년 전 할머니의 꿈, 소녀가 이루다. 새벽 4시에 피아노, 다시 울리다. 한국으로 돌아온 수연이는 추모관을 찾았다. 트로피를 들고 501호 앞에 섰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수연이가 트로피를 추모 공간에 바쳤다. 이정훈이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어머니 보셨죠?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날 밤 특별 방송이 있었다. 수연의 피아노 채널에서 수연이의 우승 연주를 상영했다.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시청했다. 방송 중간, 수연이가 직접 나와서 말했다. 저는 강수연 할머니 덕분에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할머니의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했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화면에는 강수연 할머니의 옛사진이 나왔다. 20대 시절,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할머니는 평생 무대에 서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할머니의 무대예요. 매일 새벽 4시, 할머니의 음악이 울려 퍼져요.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닐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수연이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잊지 않았다. 자신의 뿌리를, 강수연 할머니를. 매년 할머니 기일에는 추모관에서 무료 공연을 열었다. 그리고 매번 쇼팽 녹턴 9번 2번을 연주했다. 이 곡은 제 것이 아니에요. 강수연 할머니의 곡이에요. 저는 그저 할머니를 대신해서 연주할 뿐이에요. 수연이의 겸손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다. 세월이 더 흘렀다. 2050년. 강수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40년이 넘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추모관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다. 국립 강수연 음악박물관. 정부가 직접 운영했다. 매년 50만 명이 방문하는 한국의 대표 문화 명소였다. 수연의 피아노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매일 방송했다. 4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4시면 어김없이 피아노 소리가 울렸다. 구독자는 1억 명을 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유튜브 채널이었다. 강수연 음악장학재단은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학생을 지원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피아니스트, 작곡가, 음악 교사가 되었다. 모두가 강수연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음악은 모두의 것이다. 나눔의 것이다. 그것이 강수연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었다. 2050년 어느 날, 민수는 80대 노인이 되어 501호를 찾았다. 이제는 완전히 박물관 전시 공간이 된 그곳. 하지만 여전히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수연아, 여기가 할머니가 사시던 곳이야. 민수는 손녀에게 말했다. 피아니스트 수연이의 딸이었다. 이름도 수연이었다. 증손녀까지 이어진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꿈을 포기해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요. 민수는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 손을 댔다. 50년 전, 처음 이 방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다. 무서웠던 그날.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수연아, 기억해라. 내가 가진 재능은 내 것만이 아니야. 그건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고, 너는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해. 알았어요. 할아버지. 어린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새벽 4시. 민수는 박물관에서 특별 허락을 받아 501호에서 밤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그 음악을 듣고 싶었다. 시계가 4시를 가리켰다. 피아노 소리가 울렸다. 쇼팽의 녹턴. 민수는 눈을 감고 들었다. 50년간 들어온 그 선율.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음악.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민수는 속으로 말했다. 음악이 멈췄다. 정적 속에서 민수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강수연 할머니의 음악을 듣고 있었다. 전 세계 어디에선가 매일 새벽 4시 피아노가 울리고 있었다. 사랑의 선율로, 희망의 메시지로 영원히